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월 5일자 뉴욕타임스에서 이 기사를 해볼 텐데요. 여기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analysis, 분석 기사죠. How the Democrats Lost the Working Class 라는 제목인데요. 분석 기사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서 조금 좀 유별나게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무게가 실려 있어서요. How the Democrats Lost the Working Class. 어떻게 민주당 사람들,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잃어버렸느냐, 워킹 클래스를 잃어버렸느냐. 원래 이제 워킹 클래스는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도 워킹 클래스가 철저하게 트럼프를 지지했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진 건데 공화당 사람들은 이제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좀 돌봐주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민주당은 못 사는 사람들, 복지 혜택 뭐 그런 것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 워킹 클래스 근근히 이제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The theory seemed sound. 그 이론이 건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전한 것처럼. Stabilizing financial markets. 금융시장을 안정시켜라. 이게 넘버 원이고 두 번째가 support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줘라. 그죠? 지원해줘라.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세 번째가 promote a more secure, integrated world.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추진해라는 거죠. 추진하시오. 어떤 세상이냐면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integrate, 통합된 안전하고 통합된 그런 세상을 추진해라. 주로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But blue collar workers were left behind. 그런데 민주당 쪽 이론이겠죠. 그런데 blue collar worker들은 were left behind.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블루 칼라 워커에 대해서는 뭐 별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민주당 이 집권자들이. 그래서 were left behind 하니까 방치되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뒤에다 남겨졌다는 겁니다. The Democratic Party's estrangement from working class voters. 민주당의 estrangement 하니까 별거하는 거,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요. strange가 돼버리는 겁니다. working class voters, working class 유권자들로부터 이렇게 좀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was crucial to 무엇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이거죠. was crucial 하고 critical하고 똑같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무엇에게 중요한 것이었냐? Donald Trump's victories in 2016 and 2024. 2016년에도 그랬는데 이번 2024년 선거에서도 트럼프의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민주당하고 워킹 클래스 보터스를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갈라놓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갈라놓은 겁니다. 자기가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워킹 클래스 보터로부터. 이 글을 쓴 Jonathan Weissman, a political correspondent based in Chicago. Jonathan Weissman has covered the White House, the Treasury, economic policy and presidential campaigns since 1996. 96년부터 뭐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보도해온 기자인데요. 해석은 생략하고 조금 이렇게 옮겨볼까요? Democrats had just observed a crushing defeat. 민주당 사람들이 시제가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뒤에 이제 과거가 나올 텐데 그거 조금 직전에 just가 시간 부사로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그 금방 조금 전에 observe 하니까 흡수하는 거죠. 흡수. crushing defeat 완패입니다. 완전히 그냥 상대방을 꼬라박아 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금방 얼마 전에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직전에 아주
완패를 당한 겁니다. 완패를 흡수했어요. 일단 그것을 당하고 완패를 당하고 그것을 일단은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In the 1994 midterm elections, 1994년 midterm election은 중간선거라고 그러죠. 중간선거. 예, 4년마다 있는데, 그러니까 92년에 있고 96년에 대선이 있는데 요 가운데 94년 이거 중간선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2년에 클린턴이 당선된 겁니다.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클린턴이 당선돼서 96년 또 96년에 또 당선돼서 이제 또 재선을 했지만 하여튼 민주당 대통령이 92년에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를 무너뜨리고 92년에 클린턴이요 완전히 깜짝 승리를 했는데 근데 2년도 못 가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완전히 대패를 당한 겁니다. When President Bill Clinton's very liberal Labor Secretary, President Bill Clinton의 매우 진보적인 노동부 장관 이름이 로버트 라이크랍니다. 로버트 라이크. 유별나게 좀 미국 사람 치고 키가 작은 사람인데요. 말을 엄청 더 빨리 하고 천재같이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레이버 세크레터리예요. 클린턴 밑에서 노동부 장관이 ventured into hostile territory. 용감하게 적대적인 영토 안으로 들어갔어요. venture into.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게 벤처 사업이죠. 동사도 venture into. 적대적인 영역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To issue a prophetic warning. 무엇을 발표하기 위해서냐? warning, 경고를 발표하기 위해서. 근데 prophetic 하니까 예언자적 경고를 발표하기 위해서 hostile territory, 자신의 아주 적대적인 그런 영역으로 들어갔다. 적대적인 영역은 보수 쪽 그 영역을 다루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 쪽 그쪽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예언자적 경고를 날렸는데요. Struggling workers were becoming an anxious class, he told the centrist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그래서 이 노동부 장관이 말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Struggling workers 하니까 struggling, 고전 중인. 살림살이가 빡빡합니다. 지금요. 고전 중인 근로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An anxious class. 이게 아주 핵심 그 키워드인데요. 불안한 계급이요. 불안한 계급. 이 근로자들이 민주당을 확실하게 늘 지지해야 되는데 그 근로자들이 지금 고전 중이에요. 살림살이가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아주 불안한 계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찌글똥말똥한 그런 계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이 양반 이야기가 The Centrist 중도파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이라는 이 중도파 민주당 지도층 위원회, 민주당 그 지도층 위원회라는 센츄리스트예요. 이 조직의 특성이 중도파입니다. 그 조직에게 말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면 2 weeks after Republicans 뭐뭐하고 2주 후에 Republicans led by Newt Gingrich had gained 54 seat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공화당 사람들이요. 누가 그 주도하는 공화당 사람이냐면 이거 누가 led by니까요. 누가 주도한 거냐면 뉴트 깅그리치. 뉴트 깅그리치가 하원 의장이었어요. 하원 의장 뉴트 깅그리치에서 주도되는 공화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원이다 이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had gained 54 seats in the House. 하원에서 54석을 획득했고 8 in the Senate. 그리고 상원에서는 8석을 획득하고 나서 2주 후에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이 뭐냐면 민주당이요. 이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후에 이 정도면 엄청난 대패입니다. 지금 하원에 54석, 상원에 8석이라는 말은 그 선거 전에 비해서 추가로 플러스 된 것만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지금 미국 그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민주당의 차이가 한 3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이거 94년 선거에서는
플러스 된 것만, 추가로 더 늘어난 것만 공화당 쪽이 하원에서 54, 상원에서 8석이 늘어난다는 것이 역사적인 겁니다. 이거요. 한 2석만 한 당이 더 차지해도 한 번 선거에서 엄청난 건데, Society was separating into two tiers. 사회가요, was separating, 분리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into two tiers, 두 단계로, two tier, 1단계, 2단계 할 때 tier 하죠. 두 단계로 분리가 계속해서 되어 있었는데, Mr. Reich said, 이 양반 주장이, with a few winners and a larger group of, 첫 번째 단계는 누구냐 하면 서너 명의 승자입니다. 승자가 소수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티어입니다. 제1단계 세력인데, 제1단계 그룹인데, 제1그룹이고, 두 번째는 larger group of Americans left behind. 뒤에 방치된 더 큰 미국인들 그룹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잘 나가는 소수와 잘 못 나가는 다수,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whose anger, 그런데 이 다수의, 잘 못 나가는 다수의 분노가 and whose disillusionment, 그 사람들의 또 불만이, disillusionment, 불만이에요. 불만이 is easily manipulated, 쉽게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쉽게 manipulate,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수의 대중들의 분노와 그들의 불만이 쉽게 이용된다는 거예요. 쉽게 악용되는 겁니다. Today, the targets of that rage are immigrants and welfare mot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and gays.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가네요. 오늘날 그 rage, 그 엄청난 분노의 공격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민자들이에요. 그다음에 welfare mothers, 그리고 복지에 기대는 엄마들이요. 그다음에 government officials, 그리고 공직자들입니다. 그리고 게이들이고, 그 다음에 an ill-defined counterculture, 그리고 counterculture요. counterculture는 우선은 반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붙었냐면 ill-defined요. 제대로 정의되지가 않았어요. counterculture라는 것을 똑바로 정의도 안 해놓고 그것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 이겁니다. define, 정의된, 일이니까, ill-defined니까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counterculture, 반문화 세력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counterculture라는 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counterculture라는 것은 a group of people, 그 그룹의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뜻하는 게 여기서 counterculture인데, 반문화라는 것이 사람들, 집단을 말하는데, who oppose mainstream values and practices. 어떤 사람들이 반문화냐 하면, 메인스트림 하니까 주류죠. 주류의 가치관과 practices, 그 관행들, practice가 관행이란 말이에요. 그 규정이 없어도 늘 하는, 뭐 예의를 지킨다든가 그런 미국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관행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을 카운터컬처라고 그러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대신에요, 무엇을 포용하느냐 하면, 무엇을 껴안느냐 하면 alternative lifestyles and ideologies, 대안이 되는 라이프스타일과 이데올로기를 껴안는다는 겁니다. 대안이 된다 그러면 주로 주류 쪽에서 보자면 좀 이상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이상한 이념들을 껴안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 다수의 일반 대중들의 분노의 공격 대상이 이민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복지에 기대는 여성 엄마들, 정부 관리들, 그냥 도매금으로 전부 다 미워하고, 그 다음에 게이들, 그 다음에 이거 좀 삐딱한 사람들이요. 삐딱한 사람들 전체다. 라고 cautioned, 이 양반이 경고한 겁니다. cautioned 또는 warned 똑같겠죠. 경고를 했어요.
But as the middle class continues to erode, 그런데 중산층이요 지금 계속해서 erode, 침식하고 있어요. 침식. 그 바닷가에 가보면요 파도에 의해서 침식되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점점 야금야금 모래톱이, 모래가 다 끝나고 나면 흙이라도 조금씩 파내버려요.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근데 지금 뭐뭐 하는 중에 지금 그 동시인데요. 지금 중산층이 계속해서 침식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계속해서 야금야금 중산층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Who will be the target tomorrow? 내일은 누가 또 이런 대중들의 타겟이 될 거냐, 타겟이 될 것이냐 이거죠. 누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His message went largely unheeded. heed라는 말이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heed예요. 그의 메시지가요 주로 wen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went는 가다가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답니다. 30년 동안 청취가 안 되는 상태로 그의 메시지가 30년 동안, 그 후 30년 동안 1994년경에 나온 이 메시지가 30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이 되네요. 오늘까지 주로 청취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청취가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As one president after another. 한 대통령 뒤에 또 다른 대통령,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as가 접속사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겠죠. Republican and Democrat,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led administrations into, 행정부들을 어디로 끌고 들어갔니? 미국 대통령이 어디로 끌고 들어갔을까요? A post-Cold War global future. 냉전 이후의 세계의 미래, 냉전 이후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냉전 이후의 세상이라고 그러면 되죠. 냉전 이후의 미래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냉전 이후의 세상으로 행정부들을 끌고 가는 동안에, as가 동안입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YS가 맨날 입만 열면 세계화 했잖아요. 그런데 이 퓨처가 어떤 퓨처냐, 그런 미래가 전 세계적인 차원의 퓨처예요. 한 국가 차원의 그 퓨처가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라이즈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미래가 enrich the nation as a whole, 미국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을 enrich,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잘 나가게 됐다는 이겁니다. 클린턴 때 잘 나갔어요. 경제 정책을 아주 잘한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냉전이 끝나고 난 이 시대에,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이 잘 나갔다는 겁니다. 잘 나가게끔 만들어줬어요. 부유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enrich the nation, 그 국가니까 어느 국가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총 그 GDP로 보자면, and some of the coast to staggering,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요, 어느 수준으로 어느 수준이냐면 stagger 하면 경악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하는 게 stagger라는 동사입니다. 경악하게 하는, 여기서는 이제 경악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건데요. 엄청 놀랍게 하는 수준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알면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Some on the coast는요, 미국 동부와 주로 서부예요. 미국 물론 남부도 the Mexican Gulf가 있긴 하지만 주로 the coast 하면 동부와 서부. 뭐 또 쉽게 말하면 이제 뉴욕하고 LA 쪽에, 그쪽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미국의 양쪽 해안에 살아요. 중간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일부 그 미국 동부 쪽, 서부 쪽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로 부유하게끔 만들었냐면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으로 돈을 왕창 벌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left many pockets of the American heartland, 미국의 중심부입니다. 미국의 중심부의 many pockets, 많은 지역들은 left 해가지고 불완전 타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나올 겁니다. 형용사 보호가 바로 이겁니다. deindustrialize 등등으로요. 그러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핫랜드에 미국 중심부의 많은 지역들을 어떤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냐면 deindustrialize 하니까 이거요. 그 탈공업화가 되도록 탈공업화. 그러니까 탈공업화가 하니까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2차 산업에서 제3차 산업으로 이동하면 좋은데 그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는요 그걸 당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공업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다음에 dislocated 하니까 dislocated 하면 disconnected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연결이. 여기서는 주로 에코노미가 기회 경제 기회로부터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탈공업화 두 번째가요. 기회로부터 단절돼 버려요. 아니면 디스로케이트 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다른 지역과 완전히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And even depopulated. 그리고 심지어 인구가 줄어들기까지 하는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음에 as a half century old world order 이거 반세기나 된 세계 질서요. 50년이 된 세계 질서가 organized around American Soviet contention 무엇을 중심으로 된 세계 질서였느냐 하면 조직화된 American Soviet contention 다툼입니다. 미국과 소련과의 다툼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이거 반세기 정도 계속되었던 그러니까 1945년부터 계속되었으니까 94년 정도까지니까 50년 맞죠? 그런 그 세계 질서가 gave way to 무엇한테 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난 이제 은퇴할래 하고 이 세계 질서가 은퇴해버리고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more freely competitive landscape 좀 더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지형으로 바뀌었어요. 자유롭게 경쟁하는 지형. 그 다음에 이 지형은요 shifting alliances입니다. 이 동맹이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변화하는 동맹의 그런 좀 더 전에 비해서 옛날엔 단순했다 이겁니다. 이거요? 그 공산주의 할래, 민주주의 할래 이렇게요 단순했는데 두 개의 블록으로 딱 근데 지금은 막 다극화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동맹의 이런 지형으로 그쪽으로 길을 내준 겁니다. 이러한 질서가 이제 물러나고 A가 물러나고 B가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Presidents from both parties 양당 모두로부터의 대통령은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다 간에 sought to secure US leadership을 secure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추구했다니까요. 미국의 리더십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 당연한 거죠. The new rules 새로운 규칙에 의거하여 또는 새로운 규칙 하에 US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무엇을 위한 리더십이냐면 for economic competition 경제적 경쟁을 위해서 두 번째가 global stability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stability 안정성 세 번째가 strong financial markets 그리고 강력한 아니면 탄탄한 금융시장을 위해서요. 요 세 가지에 대한 1, 2, 3 세 가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 하에 이 세 가지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국가 간에 경쟁한다.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안정들, 그 다음에 금융시장 전 세계적으로 안정화 이런 것을 위한 새로운 규칙 하에 US 리더십을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했다 이거죠. Democratic presidents tried. 민주당 대통령들은 시도했습니다. With limited success. 근데 성공했는데 제한적인 성공. 크게 성공은 못했다 이거죠. 뭐 하려고? To expand safety nets. 안전망을 확대시켜 보려고. 안전망은 아시잖아요. 안전망을 확대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당연히 그거 해야 되겠죠.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 후보 대통령들이 limited success, 성공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쪽에 안전망이냐면 especially healthcare. 헬스케어는 미국 사람들이 뭐 이거 한 단어로 쓰기도 하고 두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헬스케어라는 단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빨간 밑에 빨간 펜 스펠링 체커해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나오면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합성어의 진화의 3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1단계가 두 단어로 써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한 단어로 합쳐지는 경우가 3단계가 있는데 이 합성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전을 보셔야 돼요. 구글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미국인들이 쓰는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상상외로 이렇게 두 단어로 아직은 진화의 제 1단계야 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헬스케어 문제, 다음에 인컴 서포트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거요 소득 지원 이 두 가지 이쪽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민주당 이거 다음에 대선에서 표 어떻게 받으려고? In the end, however,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은요, the bet on foreign policy, 민주당 사람들의 외교 정책에 대한 도박이, 그래서 opening China to capitalism, 민주당 쪽이에요. 여기요, 민주당 쪽입니다. 민주당 쪽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외교 정책에 대한 그들의 도박을 했는데 몇 가지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number one, 그게 opening China to capitalism, 중국을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개방시켜 놓은 겁니다. 중국을 자본주의에 대해서 개방한 거니까 중국을 자본주의 쪽으로 끌고 온 거다 이거죠. 두 번째, 민주당 쪽의 그 업적이 뭐냐면 halting Iran's nuclear program, 이란의 뉴클리어 프로그램을 정지시킨 겁니다. 더 이상 개발하지 않도록 최소한 한 20년 동안 좀 보류 좀 해달라 라고 보류시켰어요.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음에 세 번째가 tightening economic bonds with allies, 이 동맹국들과 경제 그 유대 관계를 그 긴밀히 하는 거예요. 동맹국들과 경제적인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체결하는 거. 그래서 동맹국들과 경제적인 동맹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took precedence. 그게요 우선권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precedence, priority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take priority, 우선권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뭐가요? 안전망, 못 사는 사람들 돌봐주는 거 대신에요 외교 정책에 대한 그들의 그 과감한 그들의 외교 정책이 우선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그리고 new fealty to mega donors shaped, fealty라는 말이 있어요. fealty, 충성이요. 로열티하고 뭐가 다르냐면 로열티는 그냥 현대식 충성일 수도 있는데 fealty는요 봉건 시대의 영주에 대한 충성이요. 완전히 그냥 깜빡 죽는 그런 충성이요. 그런 새로운 타입의, 지금 중세 시대가 아니지만 새로운 타입의 이런 충성, 누구한테 to mega donors, 돈을 엄청나게 선거 자금을 기부하는 자들, 거액 기부자들 말이에요. 거액 기부자들이 대선 후보들이 깜빡 죽어야 되잖아요. 이 메가 도너스, 돈 있는 놈이 장땡이야. 그래가지고 그 거액 기부자들한테 새로운 형태의, 전에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이런 충성,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전부 다 그것이 shaped fiscal policies, 재정 정책이 뭐예요? 재정 정책이 뭐예요? 재정 정책, 가정, 기업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의 이런 자금 정책 말이에요. 자금 운용 정책, 재정 정책의 형태를 그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shape이니까 형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메가 도너들 좋은 일 쪽으로 재정 정책을 국가의 재정 정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재정 정책이 bolster 하면 그 strengthen 강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bolster 강화시켰죠. financial markets 이거 금융시장을 강화시켰어요. but shuttered many factories.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재정 정책은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shuttered many factories. shutter가 뭐예요? shutter. 이거 공장장이 야 김씨 넣고 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따가 셔터 좀 잘 내리고 그래서 많은 공장 문을 닫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메가 도너들이 좌지우지하는 재정 정책이 말이죠. 결국은 금융시장은 강화시키고 자본시장을 강화시키고 그렇지만 많은 공장들 문을 닫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ten came 이러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이 자주 발생했다. at the expense of 누구의 희생하에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왔다는 겁니다. American workers 미국 노동자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의 희생하에 이러한 결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And Mr. Reich's anxious class 그리고 이 노동부 장관이 지적한 이 불안해하는 계급이요. 이 계급이 neither the impoverished nor the high flyers 이 불안해하는 계급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 빈곤 계층이 아닙니다. The impoverished, the poor하고 마찬가지로 빈곤 계층이 아니에요. neither A nor B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빈곤 계층도 아니고 nor the high flyers 또는 야망이 큰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불안한 계급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riding the rising global stock market 점점 더 올라가는 세계 금융시장을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점점 더 부상하는 세계 금융시장의 그 흐름에 올라타서 돈을 왕창 버는 야망이 엄청 커서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사람들이죠. 돈 있으면 버는 거예요. 주식시장이요. 그 그래프를 봐봐요. 역대 그래프를 봐봐요.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금융시장에 계속 투자하면 돈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까질 때도 있지만 깨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질 때보다 올라갈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깨질 때 때문에 한번 큰 코 다치고는 이제 못 들어가지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 하이플라이어스 야망이 큰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자하면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가지에나 왔다 갔다 하고 전화나 몇 방 때리면 끝납니다. 어이 박씨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끝나요. 예, 그래서 진짜 이 선진국을 좀 다니다 보면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요, 야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근로를 안 하는 사람들이구만. 근로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디어의 세상,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이죠. 하여튼 꿈 같은 소리를 해보는 거고, 하여튼 이 양반이 지적한 이 불안해하는 계급은요, felt unheard, 청취되지 않은 느낌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 느낌이 중요한데 이 불안해하는 계급이요, 자기네 말은 누가 와서 들어주질 않아. 그게 felt unheard입니다. 자기 의견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것처럼. 이거요,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의견은 언제까지 until the rise of an unlikely new kind of Republican, 언제까지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the rise of an unlikely new kind of Republican, Donald J. Trump. 그러니까 도널드 J. 트럼프의 부상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 2015년 6월이었잖아요. 출마를 선언했어요. 트럼프 타워에서. 그래가지고 2016년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2017년 1월 20부터 이제 집권을 시작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최소한 이때 선거에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는 이 불안해하는 계급들은요, 도저히 자기 말을, 자기네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를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New kind of Republican, 새로운 종류의 공화당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왜 새로우냐 하면 트럼프가 일생 민주당 사람이에요. 왜냐? 뉴욕시티 사람이니까 뉴욕시티에서 공화당 해가지고 어디 파티에 가서 망신당하게 계속 민주당 쪽이었죠. 뉴욕시티 사람들은 참 민주당입니다. 잘 나가는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화당 종류인데 이게 unlikely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공화당 사람이에요.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괴상한 종류의 공화당 사람입니다. 예, 공화당이 도저히 아닌 민주당 쪽 편을 드는 것 같은 괴상한 공화당 사람의 부상 때까지는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오니까 노동자들이 트럼프 쪽으로 붙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헬멧을 보세요. 이 헬멧 쓰고 트럼프 쪽 그 모임에 지금 선거 집회에 나갔죠. Many struggling workers felt unheard. 많은 고전 중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Until the rise of Mr. Trump. Mr. Trump의 부상 때까지는 An unlikely new kind of Republican. 트럼프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상한 새로운 종류의 공화당원입니다. The Democratic Party's estrangement from working class voters. 맨 앞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 민주당의 estrangement, 별거요. 이거 별거해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from working class voters, 이 근로계층의 유권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First became clear. 맨 처음에 언제 분명해졌느냐 하면 무엇과 함께 분명해졌느냐 하면 맨 처음에 with Mr. Trump's upset of Hillary Clinton in 2016. 2016년에 트럼프가요 upset, 패배시킨 거죠.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2016년에 패배시키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야, 이거 민주당이 완전히 워킹 클래스 보트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네 라는 점이 그때 2016년 선거에서 powered by broad shifts, 강력한 것보다도 광범위한 거예요. 광범위한 변화입니다. 광범위한 변화 또는 전환해도 되고 전환에 의해서 그게 powered 또는 driven 그 광범위한 전환에 의해서 그것이 밀어붙여진 겁니다. 왜요? 트럼프가 힐러리를 눌러버린 거예요. 트럼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의 승리가 무엇에 의해서 이게 추진된 거냐면 광범위한 변화 in the preferences of white voters without college degrees.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백인 유권자들인데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호하느냐? 그 선호에 있어서 preference가 선호죠. 그 사람들의 선호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이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계층인데 트럼프 쪽을 다 지지해버린 겁니다. 다야 아니지만은 선호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이동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and it became even more unmistakable. 그리고 그 사실은요. 무엇이 됐냐면 심지어 더 unmistakable, 놓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obvious, 너무나 뻔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With this emphatic defeat of 그의 좀 강도 높은 패배요. emphatic. 트럼프가 더 강도 높게 패배를 시켰어요.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n November. 지난 11월에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을 더 패배시켰죠. 간단한 통계 수치를 말하면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popular votes라고 그러죠. popular vote. 총 득표수에 있어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못 당했습니다. 대의원 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24년에는 양쪽에서 다 카멜라 해리스가 패배, 대의원 수에서도 패배, popular vote, 총 득표수에서도 패배.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패배를 당한 거죠. That result was a reckoning. 그 결과는요, reckoning이었다 이겁니다. reckoning. 하나의 그런 그 깨우침이요. 그 결과는 선거 결과는 깨우침인데 for a party that 다음과 같은 당에게 민주당을 이야기하겠죠. That thought, 이 당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It had fixed its problems. 자기네 이 민주당이요 자신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시제가 뭐예요? Had fixed.
이미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했노라고 생각한 당한테요, 새로운 깨우침이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는 그런 reckoning이었어요. With blue collar workers,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해결했냐면 blue collar workers, 이런 근로계층 유권자들과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by heavily reinvesting in domestic manufacturing, 국내 제조업에 엄청 많이 투자함으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요, 이거 이리저리 예산 받아가지고 하여튼 국내 제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뭐 삼성이니 뭐 SK니 LG니 다 끌어다가 미국에 투자하게끔 했기 때문에 투자한 건 맞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but instead, 그런데 그 대신에 해결했다고 믿었는데 그 대신 discovered, 발견을 하게 됐어요. 민주당이 even more erosion, 심지어 더 많은 침식, 심지어 더 많이 공화당 쪽으로 도망가 버렸어. 이번에 보니까. 특히 이번에는요, 더 충격적인 게 among black and Latino workers, 흑인 근로자들, 라티노 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 남자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인 워킹 클래스는 전체적인 물론이지만요, 특히 충격적인 게 백인 쪽에는 그런가 했는데 2016년에 한번 당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아니 흑인들, 민주당이 철저하게 믿는 게 이제 흑인이죠. 그 다음 믿는 그룹이 라티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아시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트럼프 쪽으로 많이들 이동했죠. Many Democrats have blamed recent social issues.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have blamed, 비난했어요.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들을 비난했습니다. blame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비난인데 이제 누구 탓을 하다라는 뜻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 탓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는요, transgender rights. 이 transgender요. transgender,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성전환 권리요. 성전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그 김일병, 씩씩한 남자 김일병이 나 여자 될래요 하면 성전환 수술 공짜로 해줘. 국가 예산으로 해줘. 이런 게 민주당 쪽의 가치관이다. 대충 말하면 성전환자들의 권리요. 화장실도 이제 남자였는데 여자 성전환 수술 뭐 받았다 그러면 그냥 여자 화장실 드나들어.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목욕탕도 그쪽으로 드나들어 할 참이지요. 그 다음에 또는 the work language, work이라는 게 있어요. work이라는 것이 특별한 단어는 아니고 wake이라는 말이죠. 누구를 깨우다요. 또는 뭐 자동사는 이제 wake up 하면 잠을 깨다고, 여기서는 이제 타동사 wake의 과거분사로,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런 language요. 그런 용어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는 용어들, 깨어있는 사람들의 용어들.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political correctness,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그게 올바른 표현이냐 아니냐 그 정도인데, 이제는 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work language를 쓰느냐 안 쓰느냐, 아주 공화당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주장하죠. 이야기하죠. 깨어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소수자나 아니면 이런 그 이민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embraced by many on the left, 좌익 쪽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는, 포용되는 그런 랭귀지들이요. 그 다음에 이거 1번, 이건 물론이고, transgender rights, 모두 이것이 둘 다 이것의 수식을 받겠죠. 좌익 쪽에 많은 사람들이 포용하는 transgender rights나 아니면 work language요. 이와 같은 랭귀지 탓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야,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 일반 대중들의 그 인심을 못 얻었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이런 걸 주장하느냐 이거죠. 근데 주장 안 할 수가 없죠. But the economic seeds of Mr. Trump's victories were sown. 그러나 선거에서 여러분이 뭐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니 해도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항상 역대 선거마다 모든 선거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선거인데, 미스터 트럼프의 victories 하니까 두 번의 승리니까 복수로 했습니다.
2016년하고 2024년 두 번의 승리의 경제적인 이 씨앗은, 승리의 경제적인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이겁니다. was sown. 씨를 뿌리다가 sow 이렇게 되나요? sow. 씨를 뿌리다가 sow long하고 이미 오래전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런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데 이건 것 같은데요. 씨앗을 뿌리다 할 때 거기를 잠깐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너무 헷갈리니까 SEW 이건 이건 미싱하던데 얘는요 이렇게 해볼까요? See the seeds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sow the seeds. sorry. sow네요. sow. 씨앗을 뿌리다가 그거네요. 쉬운 것을. 씨앗을 뿌리다가 SE도 아니고 A도 아니고 SO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건데 오래전에 one of the things 그 뭐뭐또 한 것들 중에 하나요. That has been frustrating. 그동안에 계속해서 frustrating 하니까 이게 형용사로 쓰인 거죠. frustrating. 좌절감을 주는, 그동안에 계속 좌절감을 주었던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이 that has been 이 관계절의 동사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을 꾸미는 건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가 그동안에 우리한테 좌절감을 준 건데요. 무엇에서 about the narrative. 다음과 같은 이야기요. 다음 같은 뭐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같은 주장에 대해서 그 좌절스러운 점은 뭐냐 하면 The Democrats are losing the working class is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그 working class를 잃어버리고 있다. 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좌절스러운 점은 is that 다음 같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뭐 서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투표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워킹 클래스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좌절스러운 그런 aspect 측면은 뭐냐 하면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부분이냐 하면 people are noticing it half a century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half a century after 뭐하고요 50년 후에야 인식한다는 겁니다. 좀 과장법이지만은 50년 후에 after it happened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즉 민주당이요 워킹 클래스의 지지를 잃어버린 건 50년 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마이클 팟하처가 말이죠. former political director of the AFL-CIO의 전 정치 담당 그 책임자였어요. 정치국장쯤 되는데 AFL-CIO라는 미국 최대의 노조입니다. 미국 전국 차원의 이 노조의 정치국 국장인데요. 이 양반이 말했는데 AFL-CIO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AFL-CIO is the Democratic Federation of 민주적인 이거 대문자로 쓰면 민주당이고 소문자로 쓰면 민주적인 연맹입니다. 60 National and International Unions 60개의 국가적인 미국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노조의 연맹 단체입니다. That represent over 12.5 million working people. 이 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 1250만 명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데 It was formed in 1955. 1955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When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 and the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CIO, 이 두 그 노조 연맹이 merged, 합병되었을 때 그래서 AFL-CIO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AFL-CIO가 각각 무엇의 약자라고 알고 있는 미국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알 필요가 없고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민노총하고 뭐 한국노총하고 예를 들면 합쳐지면 AFL-CIO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최대의 노조의 정치 문제를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거기까지가 파트 1이고요.